요즘 이 민생지원금 소식 때문에 좀 머리 아프시죠? 뉴스를 틀면 어디서는 25조 원을 푼다고 하고 또 다른 데서는 1인당 60만 원 이야기가 나오고 대체 뭐가 진짠지 이 뒤죽박죽 섞인 이야기들의 실체를 지금부터 제가 쏙 시원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네, 60만 원, 25조 원. 와, 정말 듣기만 해도 솔깃한 숫자들입니다. 근데 이게 정말 우리 손에 들어오는 돈 이야기인지 아니면 그냥 스쳐 지나가는 뉴스 제목일 뿐인지 헷갈리는 게 당연하죠. 저도 처음엔 그랬다니까요. 자, 일단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바로 이 숫자, 25조 원입니다. 와, 진짜 어마어마한 규모죠? 이런 헤드라인을 딱 보면, 드디어 경기가 좀 풀리려나? 하는 기대감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바로 뒤에 이어서 이런 구체적인 숫자가 나옵니다. 1인당 60만 원? 25조 원은 너무 막연하게 느껴졌는데, 이 숫자는 갑자기 확 현실적으로 다가오죠. 우리 가족은 그럼 얼마지? 하면서 바로 계산기를 두드리게 만드는 아주 매력적인 숫자입니다. 근데 이 혼란에 정말 정점을 찍는 문구가 있죠? 바로 26일부터 신청이라는 말입니다. 오늘이 3월 28일인데 26일이라니요? 잠깐만, 나 벌써 놓친 거야? 하는 조급한 마음까지 들게 만들어요. 네, 여기까지 오면 정말 도대체 뭐가 진짜 뉴스인지 알 수가 없죠. 자, 지금부터 이 뒤죽박죽 얽힌 정보들을 제가 하나하나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혼란의 원인은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완전히 성격이 다른 지원금 이야기 두 개가 그냥 동시에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사실 하나만 딱 기억하시면 모든 게 명확해집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이렇게 나눠서 보면 이해하기가 훨씬 쉬워요. 하나는 국가 전체를 아우르는 아주 큰 그림이고, 다른 하나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시작된 구체적인 실행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왼쪽에 국가 단위 계획은 25조 원 같은 거대한 이야기지만 아직은 말 그대로 논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거고요. 반면에 오른쪽의 지자체 실행은 규모는 작지만 자기들 예산으로 이미 지급을 시작했기 때문에 60만 원 준다, 26일부터 신청이다 같은 구체적인 헤드라인을 만들어내는 주범인 거죠. 이 두 이야기가 막 섞여서 들리니까 우리가 혼란스러울 수밖에요. 먼저 전국 계획부터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언론에서 가장 크게 다루는 25조 원 이야기가 바로 이겁니다. 목표는 전 국민 또는 소득 하위 80%에게 1인당 25만 원에서 35만 원 정도를 지급하는 건데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마지막 줄에 있습니다. 아직 논의 단계라는 거. 이건 정부와 국회가 협의도 해야 하고 예산도 확보해야 하고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해서 아직 확정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25조 원. 와, 숫자로만 봐도 정말 어마어마하죠? 이 금액이 주는 무게감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야, 곧 큰 돈이 풀리겠구나 하고 기대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아직은 계획일 뿐이라는 거. 그렇다면 60만 원이나 26일 신청 시작 같은 이런 구체적인 소식들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요? 바로 이 지역 지원금에서 나온 겁니다. 일부 지자체가 중앙정부를 기다리지 않고 자기들 예산을 써서 먼저 지급을 시작한 거죠. 예를 들어 어떤 시는 60만 원, 저기 어떤 구는 15만 원, 이런 식으로 재정 상황에 따라 금액이 정말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사는 동네에서 이걸 시행해야만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말이 지금 상황을 가장 잘 요약해주는 것 같아요. 중앙정부 발표만 목 빠져라 기다릴 게 아니라 지금 당장 내가 사는 시, 군, 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하는 사람이 가장 정확하고 빠른 정보를 얻는 진짜 승자라는 뜻이죠. 자, 이제 두 가지 다른 이야기가 있다는 건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당장 뭘 해야 합니까? 이 혼란 속에서 나만 못 받는 거 아니야? 하는 불안감을 느끼실 수 있는데요. 절대 놓치지 않도록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3단계 행동 계획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딱 3단계입니다. 첫째, 국민비서 알림을 신청해두세요. 네이버나 카카오톡으로 정말 간단히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해두면 내가 대상자가 됐을 때 굳이 찾아보지 않아도 알아서 알림이 딱 옵니다. 정말 편하죠? 둘째, 지금 지갑 속에 잠자고 있는 지역화폐 카드나 앱을 한번 찾아보세요. 아마 이번에도 현금보다는 지역화폐로 지급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유효기간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내가 사는 시, 군, 구청 홈페이지를 지금 바로 즐겨찾기 해두세요. 공식 발표가 나면 접속이 폭주할 수도 있으니까 미리 준비해두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걸음만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이 지원금이 과연 우리 경제에 약이 될지 아니면 독이 될지에 대한 양쪽의 시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장점과 단점이 아주 명확하게 갈립니다. 당장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는 말 그대로 가뭄의 단비 같은 돈이 될 수 있고 침체된 우리 동네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반대편에서는 이 돈이 풀리면서 가뜩이나 높은 물가를 더 자극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어떤 지역은 받고 어떤 지역은 못 받으면서 생기는 그 상대적 박탈감에 우려하는 목소리도 아주 높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이번 지원금은 메마른 경제에 내리는 단비일까요? 아니면 인플레이션이라는 독이 든 성배일까요? 물론 정답은 없겠지만 오늘 제가 정리해드린 정보가 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여러분 각자가 현명한 판단을 내리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